최근에 다양한 안종에서 항암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신장암 치료제의 경우는 어떤가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했거든요. 한 17년 전에 양쪽 폐전이가 다 됐는데 교수님이 치료할 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신장암 치료 현황을 보니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다 할 만한 치료제가 없었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흘렸지만 지금은 정말 신장암 환자보다 더 많은 약제가 있는 게 저희 치료 약제 환경이거든요. 다양한 치료 약제들이 있지만 또 아직 그 급여가 좀 되지 않고 치료 옵션을 다양하게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제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도 환우회 활동 중에 하나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서 보험을 해달라 요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장암 환우회에서도 이런 활동이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 네, 그럼요. 치료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 아직 암이라는 게 완치제가 없잖아요. 뭐 A라는 치료제를 썼을 때 환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너무 다르거든요. 어떤 환자는 이 첫 번째 약으로 뭐 10년 이상을 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환자는 이 약을 한 사이클 하시고 또 다른 약제로 바꿔야 되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급여 제도로 의해서 2번이나 3번밖에 쓸 수 없고 나머지는 이제 비급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암 환자들은 자기하고 맞는 약제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그러려면 약은 환자들에게는 생명 연장의 도구가 되거든요. 일단 암 진단 받으면은 치료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신장암은 어쨌든 급여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약을 잘 쓰면 3번 아니면 2번 정도의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뭐 30에서 한 50만 원 월에 뭐 그 정도 선에서 비용이 들고요. 이제 비급여 치료할 때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 1년에 몇 천만 원. 네, 뭐 네. 억소리 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어떤 치료들을 보통 급여 제도라는 게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치료라는 게 2번에 끝나진 않잖아요. 이후 치료도 계속 진행이 돼요. 전신 상태가 좋으면. 그러면 이제 3차 치료를 하게 되면 차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아직 3차 치료라는 치료제가 없어요. 3차 치료는 해야 되는데 기준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보험 인상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 3차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은 따로 있는데 이 옵션을 의료진이 잘못 쓰면 3차 치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급여로. 그러니까 이 옵션이 좀 공부를 좀 다 해야 돼요. 조건이 있어가지고. 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전신 상태는 좋은데 치료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생명 연장의 도구예요. 1차 약제에 뭐 1년을 살았다, 2차 약제로 뭐 2년을 살았다, 3차 약제는 뭐 한 몇 개월이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거든요. 단번에 실패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3차 약제가 비급여인데 효과가 오래 가요. 그러면 이 환자는 효과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그래서 정부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효과 있는 약제를 급여화 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죠.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약가 제도가 좀 있습니다, 암 환자들에게는. 임상 연구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아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임상 정보를 찾기 되게 어렵거든요. 항암용법 연구에서 오픈했잖아요. 네, 오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이고요. 환자 눈높이가 아니라 연구자 눈높이여서 제가 그거 많이 얘기해서 바뀐 거예요, 사실은. 네. 쉽게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장암 환자들이 임상을 찾을 때 신장암 임상 이렇게 치잖아요. 그렇게 하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찾아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영어를 찾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뭐 레날 캐스 뭐 영어로 쳐야 되고 키드니도 나오지 않거든요. 예. 환자가 임상 연고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질 않았잖아요, 우리가. 임상 연고가 있어 이런 얘기만 들었지 얘를 어떻게 찾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을 살리게 된 이유도 그 임상 연고를 찾았기 때문에 해외 이제 구글링 하다가 임상 연구를 처음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약사에 전화를 해서 막 처음에는 사실은 잘 안 알려주잖아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러다가 그 연구를 하게 되는 걸 알게 됐고 그 연구를 하는 병원의 임상 선생님을 찾아서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임상으로 약을 2번이나 쓸 수 있어서 그때는 약이 아예 없었으니까는 아예 치료 임상에 못 들어가면 치료 자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번의 기회를 맞았고 그렇게 해서 생명 연장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약이 허가가 돼서 시판이 된 거죠. 급여도 돼서 그리고 정작 급여된 약으로는 한 4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 끝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저희 신장암 뭐 관련 제약사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받고 있고요. 그런 정보들을 또 제가 환자 눈높이에 맞게 또 좀 전달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임상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환자들한테 필요로 한지 그리고 해당이 되는지까지 네,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려주세요? 네, 한우의 홈페이지에도 기본 정보들을 올려드리고요. 사실 그 정보를 굉장히 저희가 눈높이를 낮춰서 올려드려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다 전화로 주세요. 네. 미국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기본 정보들이 있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제가 의료진하고 제약, 그 약제에 대한 제약사하고 연결을 해서 정보를 다 받아서 취합해서 환자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올려드리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 연계를 해드리고. 도대체 어떻게 검색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있고 그런 사이트에서 또 뭐 정보를 좀 알게 되셔서 좀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병원에서도 임상 연구에 관해서 좀 홍보도 많이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있어서 많이 참여들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는 이제 임상 연구라는 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뭐 실험의 대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꿀알바 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요? 네, 그건 항암제인데 많죠. 네, 그러니까 내가 시험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아. 굉장히 많이 해야 하세요. 아, 내가 연구 대상으로 쓰인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이 임상 연구가 나랑 맞는 약제를 찾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이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좀 주입시켜 드리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외에서는 임상 연구를 굉장히 권고 사항으로 반드시 넣게 돼 있거든요. 사실 임상 연구 기관의 의료진이 아니면 임상 연구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필수로 저는 임상 연구도 항상 치료 옵션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많이 드리죠.